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충청권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인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 개최가 내년 10월 10일부터 닷새간 대전에서 열기로 일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허태정 시장이 지난달 말부터 2주간에 걸쳐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돌며 코로나로 지연됐던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북한 도시들도 참여해서 세계 평화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세계 사무국이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허태정 대전시장이 내년 대전에서 열리는 대전 UCLG 총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내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로 일정을 확정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벨기에 유럽 사무국과 모로코 아프리카 지역본부도 방문하는 등 코로나19로 지연된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There is nobody with more interest in a big, strong Congress than us at the World Secretariat. Because that's what we do. It's not a conference. It's our work every day. 총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을 동시에 진행해 직접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 조선도시연맹도 초청할 계획으로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그동안은 참여자 중심의 총회가 열렸다면 대전 총회에서는 대전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 시민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한비탑과 DCC 주변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대전시는 K-팝과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의 대유행으로 스페인 등 유럽과 아프리카의 도시마다 이번 총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며 참여 도시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들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총회보다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 총회에 더 많은 도시들이 참여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UCLG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93 대전 엑스포 이후 지역의 최대 행사인 내년 총회를 통해 지역이 또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남은 1년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그냥 온몸이 그냥 뼈가 부서지는 느낌과 체온이 다 떨어지고 온몸에 진짜 끓는 기름 들이붓는 느낌. 인기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래퍼 블리다 바스타드가 극심한 중독 현상을 겪은 고통을 고백한 마약, 바로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진 펜타닐입니다. 말기 암 환자 등 누군가에겐 최후의 진통제지만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합성마약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펜타닐. 대전에서 이 펜타닐을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이를 유통한 일당과 처방한 의사 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빌라, 경찰이 책장에 놓인 약봉투 개수를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쓰레기통에선 약을 흡입할 때 쓰였던 알루미늄 포일과 빨대도 나옵니다. 패치를 흡입할 때 사용했던 거지? 이 약의 정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아편계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진통 효과가 강해 합성마약의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수술 부위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이를 처방받고 흡입, 유통한 27살 A씨 등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3일에 1매만 사용해야 하는데 하루에 3-4장을 사용하거나 2년 동안 혼자 2천여 매를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 장에 1만 원 내외인 펜타닐을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병원과 약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동원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SNS를 통해 펜타닐을 잘 처방해주는 병원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외지에서 대전 지역 어느 병원에서 그 처방을 잘해준다 하는 소문을 듣고 와서 처방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의료계에서도 마지막 수단으로 쓰이지만 일부 병원에선 환자의 병력이나 처방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대전 지역 의사 9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펜타닐을 처방한 이유로 청년들이 아픈 척하며 요구해 불쌍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여야의 충청권 대선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대선을 판가름할 결정적인 승부처이자 충청 영고의 후보까지 나온 만큼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유례없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직후 첫 행보로 역대 대선에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던 충청권을 찾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 충청 지역에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처인 충청 민심을 향한 민주당 전략 수립을 위해 중앙당 선대위에 충청권 의원들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고 당 정책위 의장인 박안주 의원은 선대위 정책본부장, 수석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이 정무조정실장은 강훈식 의원이 담당합니다. 김종민 의원과 어기구 의원도 각각 중앙선대위 산하위원회의 요직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충청인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나 이슈들을 다소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이 자신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충청 민심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공주와 논산을 연고지로 삼아 충청 대망론에 불씨를 지피며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반듯한 나라 만들고 정권 교체해서 대한민국과 충청의 번영을 가꾸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최측근인 5선 중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 부의장이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를 고향 친구라고 부르며 적극 도왔고 충청권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캠프에 참여했던 만큼 조만간 꾸려질 선대위에도 대거 참여할 예상입니다. 여당 못지않게 충청에 어필할 공약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지지 기반인 영호남을 바탕으로 새 확장에 나서야 하지만 캐스팅 보트는 충청인 만큼 중요도는 지지 기반 못지않습니다. 다만 공약면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아직 차별성이 없어 충청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 공약을 누가 더 참신하게 내놓느냐도 승부수가 될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풍기 사태로 소방차 출동까지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서 충남도 내 소방서 곳곳에 소방 차량 등에 쓰이는 요소수를 기부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보령 소방서 신흥 119 안전센터에는 한 남성이 요소수 50리터와 디젤용 연료 첨가제 10리터 등을 남몰래 놓고 갔으며 천안 동남과 당진, 공주 등 충남 7개 소방서에 350리터의 요소수 기부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적정 수량의 요소수를 이미 확보해 출동에 어려움은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감사함을 표하고 신속한 출동과 품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직사회에 도입된 유연근무제가 허술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동구청에서 236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38%가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대덕구는 2017년 이후 유연근무 신청자 473명 가운데 67.7%가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직원 44명도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2,342일간 유연근무를 신청했는데 15%인 352일의 근무 시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유연근무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무료급식소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죠.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상당수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나마 운영 중인 급식소로 모두 몰려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 독거 노인을 비롯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봉사자들도 방역 수칙까지 지키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진석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천안시 성정동 적십자사 봉사관 무료 급식소입니다. 코로나19로 20년 넘은 무료 급식소는 운영을 중단했고 자원봉사자들이 일회용 도시락을 만들어 나눠주는 비대면 급식 봉사로 전환했습니다. 방역 수칙상 일회용 도시락 용기 수요가 급증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락을 일일이 싸느라 밥과 반찬을 퍼주는 배식 봉사보다 3배 이상의 봉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용기라든가 이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포장을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길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생활고연에 몰린 이들이 몰리면서 무료 급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배식 시간이 30여 분 가까이 남았지만 무료 급식소에는 긴 행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원정 온 사람들까지 몰려 북새통을 이루면서 불과 10여 분 만에 준비한 도시락이 동인합니다. 상당수 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한 데다 운영 중인 곳도 정부 지원금이나 급식 예산이 한정돼 있어 대상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출을 못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배달급식까지 시작하면서 일손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한 60대 넘으시면 70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40대, 30대도 가끔 보이시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천안의 한 대학이 기프트 박스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이 담겨 380여 저소득층 가구에 비상식량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그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오늘 포장한 물품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복지시설이 문을 닫고 운영난과 방역 조치가 겹쳐 무료 급식소가 다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동참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따뜻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됐던 분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일 텐데요.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기 둥글게 차를 개발해 나눠드리고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로 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기 일명 둥글게차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은 안전 전문가의 설명에 따라 꼼꼼하고 튼튼하게 둥글게차를 조립합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둥글게차는 한남대 기계공학과 학생들의 9개월간의 노력 끝에 탄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체형이 제각각이고 신체 활동에 불편한 곳이 다양한 만큼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해 제품을 개발했고 제품을 키트화해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둥글게차를 만들 때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생각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소외됐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시작된 둥글게차 만들기 프로젝트는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품 키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조립해 대덕구관 내 취약계층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전달되는데 사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속 가능한 어르신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직접 제작한 보행보조기를 어르신께 드림으로써 1대1로 가정과 매칭이 돼서 코로나 이후에도 어르신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둥글게차를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따뜻한 관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시장 봐서 얹어서 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 좋죠. 너무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된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시가 건설업체에 편의를 주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를 아파트 승인 후로 바꿔 학교가 없어 900여 명이 분산 수용되는 도안 2-1구역 사태를 재현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지난달 21일 대전시와 교육청, 건설업체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도안 2-3 구역 주택건설 승인과 관련해 건설업체 측이 학교용지 확보 시기를 사업 승인 전에서 승인 후 2년 이내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전시가 유성구와 교육청, 건설업체에 보낸 공문에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 시기에 대해 건설업체 의견 반영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은 아파트 건립 후 학교용지 확보는 불가능하다며 건설업체에 이익을 줄 경우 시장과 교육감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세종시 교육청 유튜브로 공개된 수능 응원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 해밀고등학교, 세종중학교 댄스 동아리와 세종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원들이 참여해 만든 영상은 신나는 리듬의 랩과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구성돼서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유튜브의 안무를 보고 따라하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에 올리면 20명을 추첨해 피자 상품권을 주는 수능 응원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친딸을 폭행하고 라이터불로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한 33살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대전 동구의 한 주택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